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던 분들, 얼굴이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식초 한 병으로 20여 년간 쌓인 얼굴의 얼룩들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피부에 고민이 있는 환자들을 돌봐온 피부과 의사 김지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비싼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오셨지만 정작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은 2주일 만에 얼굴이 환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오십니다. 지난달에 70대 김술래 할머니께서 제게 오셨어요. 40년 동안 얼굴 양볼에 동전만 한 검버섯이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식초 요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이제는 화장도 안 하고 당당하게 시장에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더 이상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매일 조금씩 밝아지는 얼굴을 보며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검버섯 때문에 거울을 보기 싫어 화장대를 피하는 아침 이제 참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값비싼 레이저 치료비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 듣는 일이 없게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 얼룩이 또 하나 생겨 있고 기존에 있던 검버섯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지죠. 60대 후반의 이영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화장으로 가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검버섯이 다 비쳐 보인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 마트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친구들 만나자는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 대부분이 얼굴 색소 침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외선이 강한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직접 겪어봤습니다. 20여 년 전에 농촌 지역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였어요. 석 달 동안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었더니 얼굴 곳곳에 기미와 검버섯이 생겼거든요. 의사인 저조차도 거울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았으니 일반 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색소 침착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값비싼 레이저 치료 말고도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식초를 이용한 천연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버섯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게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죠. 레이저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심한 경우에는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재료비가 1,000원도 안 들어갑니다.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면 해결책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걸 공장의 프린터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프린터가 적당한 속도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 이 프린터가 고장나서 멜라닌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마치 프린터에서 잉크가 새어나와서 종이가 얼룩져 보이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검은 얼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프린터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6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이에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멜라노사이트가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방어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자외선을 받아도 색소 침착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햇볕도 이제는 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멜라닌 조절 기능이 약해져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50대 이후부터 갑자기 얼굴에 얼룩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작은 상처나 트러블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색소가 침착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지니까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그 결과 검은 자국이 남게 됩니다. 특히 여드름 자국이나 상처 자국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멜라닌 생성이 촉진돼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뒤 갑자기 기미가 늘어났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류가 느려지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멜라닌이 쌓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해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일수록 얼굴 색소 침착이 더 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피부 산성도 변화예요.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알칼리성으로 기울면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산성도가 변하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부 재생 주기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28일마다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주기가 40일에서 50일까지 늘어나거든요. 이걸 먼지 쌓인 방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방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늘 깨끗하게 유지되지만 한 달에 한 번만 청소하면 먼지가 두껍게 쌓이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재생이 늦어지면 색소가 계속 쌓여서 진한 얼룩이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원인이 서로 연결되어서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자외선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 재생이 더 늦어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산성도를 맞춰주고 재생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식초와 특정 성분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 제거를 위해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시도해 보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을 직접 얼굴에 바르거나 베이킹소다로 문지르거나 심지어 치약을 발라서 잠을 자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응급실에 오신 70대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레몬으로 검버섯을 없앨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레몬 조각을 얼굴에 붙이고 햇볕을 쬐셨대요. 그 결과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 오셨거든요. 레몬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서 광독성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레몬 모양 그대로 검은 화상 자국이 남았어요. 원래 검버섯보다 훨씬 더 진하고 넓은 자국이 생긴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베이킹소다 팩을 했던 60대 김철수 할아버지예요. 베이킹소다가 때를 잘 벗긴다고 해서 얼굴에 발라서 문지르셨는데 피부가 벗겨지면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이라서 피부 보호막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경우는 치약을 얼굴에 바르고 주무셨던 50대 이미숙 씨였어요. 치약의 미백 성분이 피부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치약에는 불소와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피부에 바르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미숙 씨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감자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분도 계십니다.
60대 최순희 할머니는 감자를 갈아서 얼굴에 발랐는데 감자에 있던 세균 때문에 피부염이 생겼어요. 특히 상한 감자를 사용하셨는데 그 안에 있던 독성 물질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심한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이런 민간요법들이 왜 위험한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농도와 산성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레몬의 경우 구연산 농도가 매우 높아서 피부에 직접 바르면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이라서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적절한 농도로 희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민간요법은 그냥 원액을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개인 피부 차이를 간과한다는 겁니다. 같은 재료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는데 젊은 사람에게 괜찮았던 방법도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이나 기존 피부 질환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지죠. 세 번째는 근거 없는 입소문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대부분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한 명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켜봅니다. 붓기나 가려움, 따가움이 있으면 절대 얼굴에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잘못된 재료를 발랐다면 즉시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비비거나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붓기가 심하거나 물집이 생기면 응급실로 가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농도나 순도를 알 수 없어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성분을 적절한 농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사과 식초와 라이코펜이 풍부한 식품을 황금 비율로 섞는 거예요. 라이코펜은 토마토나 수박, 적색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먼저 기본 레시피부터 말씀드릴게요. 유기농 사과 식초 2스푼과 토마토즙 1스푼을 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인데 식초가 너무 많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것을 사용하세요.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제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토마토 1개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 다음 믹서기에 갈아서 즙을 내세요. 이때 씨는 제거하는 게 좋아요. 씨가 들어가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갓 짠 토마토즙 1스푼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도포할 때는 화장솜에 적셔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절대로 문지르거나 비비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만 두고 찬물로 헹궈내세요.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점차 시간을 늘려서 15분까지 둘 수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박을 이용한 변형 레시피도 있습니다. 사과 식초 2스푼, 수박즙 1스푼, 정제수 1스푼을 섞어주세요. 수박에는 당분이 많아서 정제수로 희석해야 합니다. 당분이 많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요. 수박 레시피는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좋아요. 첫 도포 시에는 5분 이하로 짧게 하시고 반응을 보면서 시간을 조절하세요. 적색 파프리카를 이용한 변형도 효과적입니다. 사과 식초 2스푼, 파프리카즙 1스푼, 글리세린 반 스푼을 섞어주세요. 파프리카는 라이코펜 함량이 토마토보다 높아서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색소가 진하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발라보세요. 글리세린을 넣는 이유는 보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레시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도포 시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최대 1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해요. 식초 성분이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만든 혼합물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천연 재료라서 쉽게 상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사용 중에 따가움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헹궈내세요. 여섯 번째,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사용하시고 매일 하지는 마세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세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식초 성분이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거든요. 또한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 전후에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영양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마사지할 때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2주일 정도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르몬과 식단, 생활 습관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몸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멜라닌이 폭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음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를 하루에 반 모 정도, 청국장을 일주일에 3번, 아마씨를 매일 1스푼씩 드세요.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이 더 활성화되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호박씨나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드시고 굴이나 새우 같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다음은 항염과 항산화 식단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이 색소 침착 예방의 핵심이에요. 키위를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나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브로콜리는 일주일에 4번 이상 데쳐서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삼치를 일주일에 2번은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잡아주거든요.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과일도 너무 달지 않은 사과나 배를 선택하시고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워요. 근력 운동을 주 3회 정도 하시되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밴드 스쿼트를 10회씩 3세트, 밴드 로우를 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벽 밀기도 좋아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팔굽혀펴기 동작을 15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켜서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잠들 때 많이 나오니까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이 중요해요. 수면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밤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성장 호르몬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 시간에 깊게 자야 피부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루에 10세트씩 하세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멈췄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져서 멜라닌 생성이 줄어듭니다. 자외선 차단은 평생 해야 할 숙제입니다.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라주세요. 2시간마다 덧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피하시고 나가실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세요. 식단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익힌 토마토를 자주 드세요.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녹차도 하루에 2잔 정도 드시면 자외선 손상을 줄여줘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호르몬 검사를 받으세요.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에서, 남성분들은 비뇨기과에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부족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호르몬 보충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하시면 식초팩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겉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거죠. 꾸준히 하시면 석 달 후에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